안녕하세요, 두꺼빌더입니다. 여러분, 항상 데드리프트만 하시면 허리가 아프시지 않았나요? 하체로 지면을 밀라는데 밀기는 개뿔. 후반으로 갈수록 허리만 털리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도 후반부에는 횟수를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기립근이 땡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리 통증 없이 더 무거운 무게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140kg로 7개를 터치앤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자세도 이상하고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토대로 제 데드리프트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터치앤고 방식이 아닌 스탑앤고 영상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처음 셋업 자세와 무게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을 잘 봐주세요. 제 데드리프트에서는 크게 바라보면 총 3가지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힙힌지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두 번째로는 셋업 자세에서의 무게중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게를 너무 들어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힙힌지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추의 끝부분인 꼬리뼈 부분이 말린 상태로 동작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꼬리뼈가 말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힙힌지가 단단하게 잡히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힙힌지를 하지 않고 몸이 하강되었기 때문에 요추의 굴곡이 보상하여 몸을 숙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진행하였을 때 우리는 무게를 들어올리는 즉시 하체는 아주 짧게만 개입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요추의 신전 기능으로 들어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힙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힙힌지는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의 전방 경사와 고관절의 후방 이동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고관절의 전방 경사 후 고관절이 후방으로 이동하여 몸이 접히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체 각도가 하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절의 전방 경사만을 이용하여 힙힌지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앞으로 넘어지거나 힙힌지를 잘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의 전방 경사를 만들 줄 알고 그 이후 후방 이동을 통해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하강하고 몸이 접히는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전방 경사나 후방 경사를 만드는 것은 척추의 중립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벤치에 앉으신 후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 그 사이의 경사를 찾으셔서 중립 상태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힙힌지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기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를 몸 뒤에 위치시킨 후 뒤통수뼈, 흉추, 그리고 꼬리뼈에 막대기를 위치시킵니다. 그 후 한 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릎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구 자세입니다. 남자분들 축구 끝나고 사진 찍을 때 하는 자세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에 손을 얹어서 체중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며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손을 살짝 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막대기처럼 손을 뒤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 앞에 둔 상태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무게를 드는 것이 목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올바른 힙힌지가 윗구간에서 나와주지 않으면 무릎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체의 텐션이 풀리게 되고 바벨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윗구간을 연습해주기에 좋습니다. 제 데드리프트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상체에 걸려있는 바벨의 무게중심입니다. 올바르게 힙힌지가 유지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올바른 상체 각도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바벨의 무게중심은 겨드랑이, 날개뼈의 하각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방법인 무게가 몸통에 걸리게 되고 다리로 무게를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제 데드리프트는 무게중심이 겨드랑이가 아닌 상부 승모근과 견봉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고 그로 인해 하체가 정확하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허리가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 허리 힘이 지쳐버려서 동작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올바른 힙힌지를 통해 윗구간에서부터 둔근과 햄스트링의 텐션을 느껴주시고 그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무릎을 앞으로 밀어주어 그대로 자세를 낮춰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엉덩이를 내리면서 앉거나 너무 들어주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그대로 자세를 낮춰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바벨과 내 발 사이의 간격을 정하는 방법은 먼저 바벨과 떨어진 후 바로 전의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바벨에 점점 다가가면서 바벨과의 수직선 위에 겨드랑이가 위치하는 곳에 발을 두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고 바벨을 내려놓을 때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내려놓으면 안정적인 데드리프트가 가능해집니다. 제 데드리프트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지면을 미는 느낌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동작 마지막에 보시면 엉덩이를 집어넣으면서 상체가 과도하게 뒤로 제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바벨의 궤적도 직선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힙힌지의 부재, 그로 인한 바벨의 무게중심의 이탈이라는 환경 때문에 올바르게 무게가 몸통에 걸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체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면을 미는 느낌은 당연히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앞선 과정들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다는 가정하에 무릎 아랫 구간 탈출할 때 쓰기 좋은 큐잉은 레그 프레스를 하듯이 지면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햄스트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퇴사두근의 힘을 사용하여 아랫구간을 탈출해주고 바벨과 원판 사이의 이격 때문에 힘을 한 번에 팍 쓰는 것이 아닌 지그시 주어 아랫구간을 탈출해줍니다. 그 후 무릎 윗구간은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치 힙스러스트를 하듯이 빠르게 엉덩이를 넣어줍니다. 이때 발가락이 절대 뜨지 않게 꽉 눌러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엉덩이를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기립 상태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큐잉을 연습하는 방법은 정지 데드리프트입니다. 먼저 무릎 아래까지 지면을 밀어주고 잠깐 멈춘 다음 빠르게 엉덩이를 넣어주는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연습해주면 좀 더 하체를 사용하여 지면을 미는 느낌을 잘 연습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바벨의 궤적이 사라지게 되어 무게를 훨씬 가볍게 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힙힌지, 그로 인한 올바른 하체의 텐션과 무게중심, 그리고 자연스러운 힘의 사용을 통해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3년간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데드리프트 중량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쉽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저처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꺼워지는 그날까지 이상 두꺼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